이번 주에는 아주 가볍게 황대권 씨가 쓴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이 책 중에, 수필집 중에 한 부분, 아주 짧은 에세이를 같이 읽어보면서 좋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대권 씨라고 하는 분이 2002년에 쓴 책입니다. 황대권 씨라고 하는 분은 1955년생이니까 저보다 11살이 더 많으시죠. 지금 66세, 만 66세 됐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했고 뉴욕에 있는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제3세기 정치학 공부하던 중에 결혼한 아내와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해서 부모님 뵈러 왔다가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구미간첩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했는데 그 중에 이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이분이 간첩이라는 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약 13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처음에 무기징역이었다가 20년으로 감형되고 1998년에 특사로 20년 다 채우지 않고 13년 2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서울대학교 나왔고 뉴욕에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꿈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30살이 되었을 때 감옥에 들어가서 43세가 되었을 때 출소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아내와는 협의 이혼하고 한 달 되었던 그 아들은 잃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불우한 젊은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전라남도 영광에서 생태학교 열고 농촌에서 농촌운동 하시는 분으로 변모해서 사시는 분인데 이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우리가 봤던 이 책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서 썼던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98년에 출소하고 나서 2002년에 이 책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제목을 보게 되면 안동교도소에서 92년에서 93년, 안동교도소에서 94년, 안동교도소에서 94년, 대구교도소에서 94년에서 96년, 대전교도소에서 97년 이렇게 해서 교도소에서의 생활을 중에서 많은 글을 썼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추려서 책을 낸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생쥐란 놈들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에세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감옥에서 생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찌나 더운지 오후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더위만 잔뜩 벗고 들어왔구나. 본격적인 초여름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이번 주부터는 온수 목욕도 중단되었는데 때맞춰 날씨가 더워지니 다행이구나 싶다. 그런데 화단에 옮겨 심은 야초들이 땡볕을 견뎌내지 못해 안쓰럽다. 이분은 원래 이렇게 꽃을 좋아하고 그런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생명이 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단에 옮겨 심은 야초들, 이 야초들이 땡볕을 견디지 못해서 안쓰러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안쓰럽다고 느낄 정도가 되는 거죠. 지난주 큰 공사를 벌여서 화단의 폭도 조금 느리고 이웃 사동에서 못 보던 풀도 몇 포기 뽑아 심고 했단다. 지난번 이후에 새로 옮겨 심은 풀들을 적어볼까? 털개지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선괭이밥,
조밥나물, 왕고들빼기, 쇠뜨기, 봄맞이꽃, 아직 이름을 밝혀내지 못한 것도 몇 가지 있고, 그리고 메리골드와 한이곰 모종을 원예부에서 몇 포기 얻어 심기도 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꽃이나 아니면 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털개지치라고 하는 거, 섬괭이밥이라고 하는 거, 뭐 쇠뜨기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한이곰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 잘 모르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싹 들어오게 되죠. 국화 2포기를 어렵사리 얻어와 심어 놓았는데 다음날 가보니 생쥐란 놈들이 잎을 모조리 갉아먹고 밑동만 삐죽이 남아있는 게야. 신기하게도 다른 풀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국화만 갉아먹었더라고. 전에 원예부에 있을 때도 쥐란 놈이 밤새 모종들을 하도 갉아먹어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모종을 얻어다가 심어놓고 잘 가꾸고 있는데 쥐가 다 갉아먹은 겁니다. 이곳엔 쥐가 엄청 많다. 건물이 온통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되어 있어서 쥐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웬걸 밤이 되어 인기척이 끊어지면 교도소 마당은 온통 쥐세상이 되고 만단다. 쥐들이 사방에서 뛰쳐나와 이리저리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데 할 일 없는 날은 창밖으로 이놈들 노는 꼴을 바라보는 것도 큰 재미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쥐 그러면 다 무섭게 생각하고 쥐는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교도소에서는요, 할 일이 없어요. 별로 할 일 없는 그런 날들이 있죠. 참 심심합니다. 굉장히 심심한 곳, 사람이 귀한 곳, 그런 곳에서는 창밖으로 이놈들 노는 꼴을 바라보는 것도 큰 재미가 진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먹다 남은 건빵 따위를 던져주면서 놈들을 불러 모으기도 한단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는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먹다 남은 건빵 따위를 던져주면서 놈들을 불러 모으기도 한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러 모아서 이들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을 그 다음에 하는데요. 사회에 있을 때는 쥐만 보면 징그럽고 더러워서 피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사회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완전히 대비가 되죠. 사회에 있을 때는 쥐만 보면 징그럽고 더러워서 피해버리고 말았는데 여기 들어와 쥐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 이젠 정이 들어서 오히려 쥐를 만나면 강아지 부르듯이 불러서 같이 놀자고 할 정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감옥 생활이 그런 거죠. 이제 아예 다른 세계에 들어가면 지금 세계와 그 세계는 다른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죠. 지난번에 담요 털러 나갔다가 교도소 측에서 담 밑에 놓은 쥐덫에 큰 쥐 한 마리가 걸려들어 안절부절하고 있기에 못하고 있기에 쥐덫을 주워들고 코끝에 닿을 듯 가까이 들여다보니 놈이 그렇게 귀엽고 가여울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쥐덫에 걸려있는 쥐가 귀엽더랍니다. 그리고 가여웠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 대학 시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살던 집의 부엌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부엌이라 그래봐야 뭐 조그매요. 요만밖에 안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데 그 부엌에 나갔는데 부엌에 큰 쥐가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
그래서 제가 연탄 가는 그 집게 있잖아요. 그 집게로 이 쥐를 잡아야 되겠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갈 것 같아서 일단 문을 다 닫고 쥐를 거기다 가둔 상태에서 가만히 있더니 얘가 요만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그릇을 올려놓는 게 2단짜리가 있었는데 그 그릇 올려둔 그 플라스틱 2단짜리 그 맨 밑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탄집게로 쫙 넣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다가 쥐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쥐가 눈이 얼마나 예쁜지요. 근데 쥐를 딱 보고 나서 제가 연탄집게로 순간적으로 스냅을 쳐서 딱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쥐를 기절시켜놓고 그 생스 패 죽였거든요. 저 쥐 죽이면서 막 얼마나 괴로운지, 죽이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쥐를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요즘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은데요. 바퀴벌레 약 사다가 뿌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엊그저께는 거실에 있는데,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데 화장지를 찾으니까 화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놓칠 수는 없고 그래서 손바닥으로 때려 잡은 적도 있거든요. 얼마나 징그러운데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쥐 옆에다 두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귀여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여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는 쥐도 친구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전에 원예부에 있을 때 놈들을 너무 많이 잡아 죽인 것이 마음에 걸려 그만 녀석을 쥐구멍으로 놓아주고 말았단다. 그러니까 쥐를 놓아준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재밌어요. 어떤 장난꾸러기 재소자는 쥐를 잡아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여러분, 이렇게 개 이렇게 있으면, 개 이렇게 이제 있으면, 개 여기다가 목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 말고 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재소자는 쥐를 잡아서 목에다 끈을 묶어서 운동 시간에 마치 개 데리고 산책하듯이 끌고 다니기도 한단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게 감옥 생활이죠. 상황이 바뀌니까 쥐도 친구가 되는 겁니다. 쥐도 그리운 겁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징역 생활을 깨기 위한 희극들이지. 자, 여기까지가 그분의 이야기고,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감옥에서 천주교 신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붙여준 영어 성경은 잘 받았다. 매일 조금씩 보고 있는데, 문장도 현대식으로 쉬운 데다가 구격으로 읽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이, 보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올 때 기쁨에 겨워 무릎을 치기도 한단다. 그렇지. 성경을 읽는 깊이가 또 다를 겁니다. 내용도 다를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고해성사 때 신부님께서 누가복음 완독을 내려주셨기에 요즘은 그 부분을 매일 보고 있다. 이 복음의 향기가 내게도 미칠 수 있으면 좋으련마.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읽었던 그 책 누가복음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향기가 너에게도 똑같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 같은 정상생활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복음의 향기가 너에게도 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황대건 씨가 쓴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부분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이게 별로 되지도 않아요. 여기 앞부분에 여기 한 장, 두 장,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읽은 책이.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구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고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 큰 의미를 갖게 되고 하찮은 것들이 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감옥에 있지 않고 정상생활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항상 감사하는 생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